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해 뭐하나 그냥 참자. 내가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질 거야.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심지어 내 스스로에게도 이런 말을 하며 마음속 짐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젊을 땐 참으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참음은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게 더 힘들다. 오늘은 말하지 않고 참다가 결국 마음과 몸이 병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참아두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먼저 남편의 무관심을 참다 결국 몸이 병든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는 43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함께 장사도 하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길 때는 남편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참 잘 살았다고 서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말수가 줄고 집에 와도 TV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출가한 후에는 대화가 하루에 3마디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 먹을래요? 다녀왔어요. 잘 자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누구 만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별일 없어 였습니다. 그래,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로 넘겼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허전하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이해하고 살아. 그래, 자식 말이 맞겠지 싶어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그만 칼로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놀란 남편이 괜찮아? 라며 달려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가락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다시 TV 앞에 앉았고 그 순간이 무색하게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괜찮냐? 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 저는 또 속으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쿡쿡 찔리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숨이 막히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군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남편과 자식을 이해하는 것이 착한 아내이자 좋은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제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딸은 저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참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외로워.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우리 부부의 대화도. 이 사례는 많은 부부와 부모님 세대가 겪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아닌 침묵이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정 억압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감정 억압은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스트레스 해소의 핵심적인 방법이며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사례 속 주인공이 겪은 공황장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황장애는 종종 억눌린 분노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의 무심함, 자녀의 이해 부족, 그리고 스스로의 희생적인 태도가 누적되어 마음속의 병을 키운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참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져 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씩 솔직해지는 연습입니다. 이 말 해도 될까? 라는 고민보다는 이 말은 나를 살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감정 표현은 싸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 속으로만 사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병이 된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67입니다.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이젠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고, 밥 먹고, TV 켜고,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내는 가끔 말했습니다. 밖에 좀 나갔다 오지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뭘 나가.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밖에 나가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등산 모임? 그 친구들은 다 건강 이야기, 손주 자랑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들 뭔가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옛날에 낚시 좋아했잖아요. 낚싯대 꺼내볼래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뭘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아내가 김치를 집어주며 물었습니다. 왜 밥맛이 없어 보여요?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맨날 괜찮다면서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TV만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날따라 밥맛이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또 삼켰습니다. 남자가 무슨 이런 얘길 하나 싶어서요. 아내는 밥그릇을 치우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 안 해도 알아. 얼굴 보면 다 보여. 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하루 종일 허전하고 숨이 턱 막히고 그때 당신한테 말했었는데 기억 안 나지?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쯤 아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때 저는 에이 별소리 다 하네. 외롭긴 뭐가 외로워.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당신도 똑같은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아무 생각도 안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슴도 자주 아프고. 아내는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혼자라서 힘들었거든. 그날 저희 부부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누적돼서 우울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결국 몸이 먼저 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는 부모님 세대가 흔히 겪는 침묵의 악순환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괜히 걱정만 끼친다며 속마음을 감춥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의 중심이 되어 책임을 지며 살아왔던 분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은퇴 후 남성들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고립감을 겪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대 300까지 높습니다. 감정 억압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장기간 유지되면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례 속 주인공이 겪은 가슴 답답함, 식은땀, 소화불량 등이 바로 그런 신호였습니다. 또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이미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남편이 너무 오래 침묵한 탓에 서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정 표현은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다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와 거리감만 자라나지만 솔직한 한마디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솔직해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의 신호를 듣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을 참다가 결국 아픔으로 드러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입니다. 남편 떠난 지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잘 견뎠습니다. 손주 돌보랴, 동네 노인정 다니랴 바빴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 딸내가 이사를 가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딸은 맞벌이라 매일 전쟁이고 아들은 지방 출장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전화를 걸었죠. 요즘 바쁘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인데 저녁에 다시 걸게. 저녁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지난번에 말한 김치 보내줄까?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김치는 냉장고에 아직 남았어. 나 요즘 야근이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내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 후로 전화 걸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며 배운 게 참는 법이었으니까요. 힘들어도 참아라. 말해서 뭐하냐? 남편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월급이 부족해도 늘 참았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서운해도 애들이 바쁘니까 내가 짐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이상했습니다. 밤새 잘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연세 때문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난주엔 딸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미안해. 너무 바빴어.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이 한 줄밖에 못 썼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괜찮지 않다였는데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10분 정도 앉아 있다 가려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라. 잠깐만 더 있다 가라.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요즘 이상해.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아파.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제 말해? 엄마 아무렇지 않은 척하길래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너무 자주 그러면 짐 될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늘 참았으니까 내가 힘들까봐.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 이제부턴 엄마 먼저 챙길게.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시간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딸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속했습니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로. 참으면 몰라준다. 말해야 한다. 저는 이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님 세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속 깊은 고립감과 자기 검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서운함이나 힘든 마음을 느끼면서도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말해서 뭘 하겠나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자녀에게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고 약한 행동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침묵화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침묵화 성향이 높은 부모일수록 우울감과 심리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녀의 관심이 줄어들 때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오지만 그럴수록 더 말을 삼키게 됩니다. 사례 속 어머니처럼요. 또한 괜찮다는 거짓된 표현은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심리학자 수잔 뉴먼 박사는 말했습니다. 노년 부모가 감정을 숨기면 자녀는 부모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외로움과 죄책감을 남깁니다. 이번 사례에서 어머니가 마침내 괜찮지 않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돌보고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4050대에 접어들면 부모의 힘든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해도 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렌트 애트킨슨 박사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성인이 된 자녀는 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부모를 바라보며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진다. 결론적으로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마음과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가족의 힘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눌 때 더욱 깊어집니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 세대가 가져야 할 새로운 용기입니다.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듯이 참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생각하지만 자식이든 남편이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부터 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이야기를 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가벼운 표현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요즘 밤에 잠이 좀 안 와. 그래서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또는 괜찮다 했는데 오늘은 좀 힘든 날이네. 이 말은 짐을 지우는 표현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동안 말이 줄어든 사이일수록 갑작스러운 솔직함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말투로 접근하세요. 여보, 나 오늘 조금 외롭네. 괜찮은 척하는 것도 이젠 좀 힘들어.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동안 참아온 시간만큼 솔직함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마음 표현 3단계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느낌 한마디, 매일 하루 중 느낀 감정을 짧게 말하기, 기대 표현, 내가 이런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작은 부탁, 다음에 힘들면 또 얘기해도 될까? 이 3가지를 반복하면 서서히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말 못할 짐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서글픔까지.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참음이 습관이 되고 마음의 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처럼요. 첫 번째 사례 속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에 외로워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라는 병으로 그 외로움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남편은 퇴직 후 느낀 무력감과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섭섭한 마음을 참다가 결국 몸이 아프고 나서야 겨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훈도 있습니다. 늦게라도 솔직한 한마디를 꺼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남들 눈치를 보며 마음을 숨겨왔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품위 있는 태도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외로우면 기대고 싶다고 말하는 용기. 이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말이 도움이 될까? 기다림이 도움이 될까? 답은 분명합니다. 기다림보다 말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만 품어두었던 그 말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것이 나 자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이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도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한 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